이어서 여수 MBC에서 전해드립니다. 여수시의 사립외고 설립 추진은 수개월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MBC 토론 시사데스크에선 그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찬반 논리를 김주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역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여수 사립외고 설립과 관련해 찬반 측 패널들의 공방은 뜨거웠습니다. 여수 사립외고 설립 목적은 물론 기본 취지에서조차 이견을 보였습니다. 여수 교육의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외지로 유학 가서 금요일 집에 왔다가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본래의 목적을 떠나서 편법으로 진학지도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불법으로 진학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특혜받는 입시학원화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준화 이후 여수시 학생들의 학력 저하 원인을 두고도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평균화 이전 3년 동안에 명문대 진학률이 280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평균화 이후에 7년 동안 똑같은 수치가 진학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치는 지역 교육이 평균화 이후에 하향 평균화로 달리고 있다. 왜 명문대를 보낼 수 없는 인원이, 보낼 인원이 적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 90억을 투여하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지, 그 투여에 대한 효용성이나 어떤 영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지자체 자체가 분석하고 통계내지 못하는 까닭 아닌가. 현재 여도중학교 부지에 사립외고를 설립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교육 주체들의 어떤 의견 없이 이걸 추진하는 것은 이건 진짜 우리 여수시의 봉계동 주민들은 유정이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횡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여도 중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수 산당 기업들의 사회 환원 사업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시 행정이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여수 사립외고. 하지만 일부 지역사회 반발 여론은 여전해 차근히 지혜를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시가 국내 유일의 석유화학 마이스터고인 석유화학고 졸업생들의 군 대체 복무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에 건의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석유화학 고등학교가 처음으로 10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지만 석유화학 기업들의 신규 채용 전형에선 군필자나 면제자 취업 규정에 묶여 졸업생들의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 여수산단 입주 기업을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대상에 포함시켜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인력이 안정적으로 산단에 취업할 수 있도록 병무청에 제도 개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박람회장과 원도심 일대에 대한 관광특구 지정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여수세계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박람회장과 중앙동 일대 5.1제곱킬로미터를 관광특구로 지정해 주도록 전라남도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특구 내 숙박시설 증축 등의 관광지능 개발 기금이 지원되고 특구 내 호텔 시설에 카지노 허가가 가능해지는 등 다양한 지원이 잇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 산단에 중소기업은 많지만 대부분 자금과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역에선 처음으로 대학과 산단, 지자체가 참여해 유망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협의체가 들어서 눈길을 모았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시 화치동의 한 중소기업. 이 업체는 인근 석유화학 업체에서 나온 부산물을 재활용해 콘크리트 혼화제 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부산물을 태우지 않고 재활용함으로써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벤처기업으로 창업해 나름대로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경영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저희 중소기업들은 창업할 때는 그 자금이 그 자체적으로 했지만 나중에는 꾸준히 개발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발전할 수 있는, 되어갈 수 있는 연구 인력이나 개발비가 아주 부족한 상황입니다. 산업단지공단이 주축이 돼 새로 구성된 협의체가 이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우선 지역 대학과의 연구사업 협력 활동을 통해 기업들에게 맞춤형 기술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벤처기업의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와 실용신안 업무를 지원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판매망 확대를 위한 경영 지원에도 힘을 실어줄 방침입니다. 지역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중소기업 육성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으로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들의 경쟁 향상이 크게 기여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생산 기능에 머물러 관련 중소기업 육성에 어려움이 많던 여수산업단지. 산학연이 참여하는 클러스터 구축으로 창조와 혁신이 연계된 중소기업 활성화에 새로운 활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전라남도가 산업용을 적용받는 미국 종합 처리장의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변경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산지 유통시설과 가축 분뇨 처리장 등은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으나 미국 종합 처리장은 농사용보다 3배가 비싼 산업용으로 적용받아 농가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농사용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미국 종합 처리장의 전기요금이 농사용으로 전환되면 도내에서 한 해 27억 원의 전기요금 절감 혜택이 쌀 생산 농가에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에 대한 기억과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기 위한 리마인드 엑스포 페스티벌이 박람회장에서 진행됩니다. 여수시는 오는 8월 9일까지 박람회장 디지털 갤러리와 엑스포 광장에서 2012 추억의 사진 공모와 전시 행사를 개최합니다. 다음 달 25일엔 엑스포 개최의 의미를 되새기며 관객과 소통하는 토크 콘서트가 열리고 8월 9일까지 매 주말엔 국내 유명 거리 음악가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여수시는 이번 행사에 5만 명 이상의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계 유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전 세계인들이 광주를 찾는 문화축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은 개관 날짜도 못 맞추면서 이 기회를 놓치게 생겼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대회 기간 문화전당은 잠시 문을 엽니다. 그러나 대부분 공간들이 콘텐츠 없이 텅 빈 채 국제 손님을 맞습니다. 건물만 보여주는 셈인데 심지어 공사가 덜 끝난 곳도 있습니다. 유대회 기간 내내 콘텐츠를 볼 수 있다는 어린이 문화원도 어린이들을 위한 콘텐츠라 국제 손님 맞이에 걸맞지는 않습니다. 9월에 또 공연을 중심으로 한 개관, 또 그 이후에 일정을 또 잡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과정의 하나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문화가 중심이 되는 컬처버시아드를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국내 최대 규모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동안 도청별관 철거 논란과 운영 주체를 둘러싼 특별법 논란,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의 미흡한 대응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며 개관 일정 맞추기에도 허덕이고 있어서입니다. 여러 부분의 민관 산학연이 전부 다 연계해서 함께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운영 주체들이 전부 다 따로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유대회로 광주를 찾는 국제 손님은 140여 개국 13,000여 명. 유대회와 문화전당 개관이 겹치며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전 세계에 홍보할 최상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눈앞에서 날려버린 셈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교육청이 옛 도교육청 청사의 도시계획시설 해제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부채납 문제인데 광주시가 발목 잡기식 행정을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매곡동에 자리한 옛 전남 도교육청입니다. 도교육청이 남학으로 이전한 지 7년이 넘도록 매각이 되지 않으면서 청사 관리에만 1년에 수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올 초 민간업체에 매각됐지만 이번에는 광주시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공공청사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 계획 변경서를 광주시에 제출했지만 최근 반려됐습니다. 기부채납 규모와 계획 등이 없고 옛 도교육청 부지를 매입한 업체에 도시계획 사용계획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개발했다는 그 계획이 세워지면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같이 검토를 하면서 기부채납도 같이 협의를. 전라남도 교육청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과 도시계획 사용계획서 등은 부지를 매입한 업체와 광주시 간의 문제라는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개발 사업 수행자가
기부 체납에 대한 내용은 시하고 협의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 도심 녹지 공간인 상록회관과 옛 전남교육청 부지는 수년 동안 매각 절차가 진행됐지만 광주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최근 시민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매각 반대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광주시가 애꿎은 도교육청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양시가 신재생에너지 LED 도로 명판을 도심 주요 도로에 설치했습니다. 광양시는 태양열과 풍력을 활용해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LED 도로 명판을 중마동과 광양읍 두 곳에 설치했습니다. 한편 광양시는 도로명 주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차량용 도로 명판 등 339곳에 대한 시설을 보강했으며 환경의 날과 같은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방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다소 강하게